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자, 장 초반에 하락 갭이 발생되면서 출발을 했지만 바로 저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3.7%죠. 예, 3.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종가는 아쉽게도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되면서 1.8% 상승한 89,100원. 자, 89,100원에 종가를 시켰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을 주도했던, 오늘의 양봉을 만들어냈던 이 수급 주체,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과 외국인이었어요. 기관과 외국인. 참 이상하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를 밀어냈었는데 오늘은요, 어제 매도했던 물량보다도 더 많이 샀습니다. 더 많이 샀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얼마나 팔았습니까? 2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25만 주를. 근데 오늘은 얼마 샀죠? 57만 주를 매수했죠. 57만 주. 그리고 외국인 볼게요. 외국인은 어제 100만 주를 팔았어요. 100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197만 주. 자, 197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2배로 샀어요. 2배로. 예, 어제 팔았던 물량 대비 2배로 물량을 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자, 오늘 매도한 수급 주체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250만 주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 어제 급락을 만드니까. 자, 보세요. 지금 또 저항대잖아요. 자, 저항대에서 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공포 심리가 생기겠죠. 자,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고 오늘 상승이 나올 때 물량을 매도하게 만드는, 매도하게 만드는 이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미털기였다. 개미털기였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보세요. 저는 거래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이 6조 원. 자, 6조 원대 매물을 수화를 해야 돼요. 수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나왔어요? 1조 6천억. 자, 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같이. 자,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이 매물대에 있는 이 거래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세 개 캔들이죠.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이 3거래일 동안 발생했던 거래대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1월 12일 날에는 1조 7천억. 자, 1조 7천억의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8천억. 자, 8천억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8천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이죠. 자, 1조 6천억의 거래대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 합치면은 한 3조 8천억 하면 4조 되죠. 예. 지금 3일 동안 4조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6조 원. 자, 6조 원의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4조 원의 거래가 발생됐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절반이 넘는 물량이죠. 절반이 넘는 물량이 이미 다 해소가 됐어요. 예, 물량을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전고점, 자, 전고점을 돌파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졌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항 구간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4분기 잠정 실적이잖아요. 그죠?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 아마 2월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4분기 실적이 2월 17일, 자, 2월 17일 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한 2월 초나 2월 중순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세력들도 한 번 더 변동성을 보이면서 크게 개인들을 좀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비중을 담는다면 차라리 주가 밀렸을 때 비중을 담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자,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지. 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점 신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저는 초지일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이벤트, 이 이벤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3분기 실적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자, 당시에 어땠죠, 여러분들? 당시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2분기에 2,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3분기에 1,300억까지 줄어들었잖아요. 1,300억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밀렸던 건데, 자, 이번 4분기 예상치, 추정치를 보세요. 자, 4분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무려 3,600억이에요. 3,600억. 자, 3,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실적이 나오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자, 이 전고점. 자, 전고점에서 나왔던 영업이익이 1,300억이에요. 1,300억. 이번에 나올 영업이익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0억이야. 응? 그러면은 최소한 주가는 이 전고점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고점보다는 2배는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 3,000억이 솔직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정리해드렸지만 이번 4분기에 나왔던 이 실적 관련된 수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스터빈 사업, 자, 가스터빈 5기, 그죠?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체코, 그리고 엑스에너지의 핵심 부품 공급, 그죠? 이게 다 4분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전고점은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돌파가 나왔을 때도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이 계속 붙는지를 봐야 돼요. 거래량. 제가 이 거래량을 항상 강조를 하죠.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나도 좋게 봐요. 근데 뉴스는 좋은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 근데 이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 식당 사장이 마케팅을 안 해. 아무도 홍보를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맛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이 식당이 잘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니까 당연히 인기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시황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시황. 예, 시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주식이란 건, 여러분들, 항상 주식이란 건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닌 거예요. 예,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중에 신중, 집중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볼 겁니다. 거래량. 자, 예전에 우리가 거래량 고점에서 항상 매도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 항상 고점 시그널이 됐었습니다. 왜?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수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곧 세력들도 물량을 던지겠다라는, 매도하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엄청 물량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6월 25일. 자, 6월 25일 볼게요. 6월, 여기 있네요. 6월 25일 보면은, 네. 이때 보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연달아 매도하죠, 이때. 이날. 연달아 매도 나오잖아.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항상 분할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거래량 고점 나오고 고점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밀렸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잖아요.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세력들이 오늘처럼 들어와야 돼. 이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돈을 쓴다는 건 지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뭐예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돌파했는지 아니면 개인들만 매수했는지. 자, 개인들만 매수하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와도 휩소죠, 휩소. 휩소로 바로 주가 밀리면서 싼 고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수급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네. 그래야만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수급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매도 타점이 나왔다. 자, 매도 타점이 나왔다. 혹은 갑자기 변수가 나올 수 있죠. 갑자기 뭐 악재가 나왔어. 아니면 시황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변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요 역시도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적어놨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010-3951-0263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히든 종목을 아직 받지 못했다. 자, 히든 종목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히든 종목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30점.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친구가 공부를 잘하지만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떨어졌죠.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두 번째 친구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죠. 네,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심리. 근데 이 심리를 그대로 주식시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어땠습니까? 수익이 바로바로 잘 났습니까? 바로바로 급등을 했습니까? 마냥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쌀 수가 없습니다.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잘못하면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턴어라운드 합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